7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번 학기 내내 오프라인 수업을 못하고 원격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와 관련 사립대와 국공립대를 망라한 전국 46개 대학교 3,500여 명의 학생들이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등록금 반환 청구 집단 소송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 내용과 법리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법원에 접수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소장은 하나가 아닌 두 개입니다. 법리를 충실하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을 나눠 소장을 각각 작성했습니다. 46개 대학을 학교별로 보면 실기와 실습이 위주인 개원예대가 495명의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해 단일 대학으로는 참가자가 가장 많습니다. 뒤를 이어 홍익대 356명, 이화여대에서 310명의 학생들이 소송에 동참했고 숙명여대가 29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대는 188명의 학생들이, 서강대는 156명의 학생들이, 고려대는 23명의 학생들이 각각 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가운데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이번 집단 소송에서 일단 빠졌습니다. 청구 금액은 정부에 대한 위자료 10만 원 포함, 사립대학은 110만 원, 국공립대학은 50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대학생의 학습권, 교육권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인 대학과 교육부에서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다. 등록금 반환 소송의 피고 대학과 대한민국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란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한 두 개의 소장 가운데 사립대학을 상대로 한 소장입니다. 소장은 크게 피고 학교법인과 원고 학생들과의 법적인 관계, 대학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와 채무 불이행, 이에 따른 대학의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할 일을 다하지 않은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피고 학교법인과 원고들과의 관계를 사법상 재학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장은 다른 사법상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학교법인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그러면서 피고 학교법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로 학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업 제공의 의무, 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의 제공, 그리고 학생활동의 지원 등을 들고 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들이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소장은 적고 있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 관련 소장은 우리 고등교육법은 원격대학과 일반대학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일반대학은 강의실 수업을 기반으로 설립, 운영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그러면서 교수와 학생 상호 간 소통이 제한되고 즉각적 질의와 응답, 토론이 불가한 원격 수업으로는 대학 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온라인 수업도 규정 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몇 년 전 촬영한 강의 영상을 그대로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양과 질에 있어 모두 기준 미달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공계나 예체능의 경우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전반적으로 원격 수업으로 인한 원고들의 학습권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는 겁니다. 한글 파일로 강의 내용을 올리고 그냥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영상도 한 10분에서 20분 내외인 영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뭔가 배우는 것 같지 않은? 같은 취지로 피고 학교법인은 시설 제공과 학생 활동 지원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학생들은 수업 이외 학술활동이나 과외활동 등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소장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이에 피고 학교법인은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고 등록금에 포함된 실험 실습비 및 시설 사용료도 지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 대해선 일단 100만 원씩을 청구하면서 소장은 산정 근거 및 구체적 액수는 추후 각 피고 학교법인의 예결산 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추후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면 수업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원격 수업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장은 이와 함께 교육부가 교육기본법에 따른 원격 수업 운영 점검 의무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에 전혀 나서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만 원을 아울러 지급할 것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을 상대로 한 소장에선 1학기 대면 수업의 부재에 따른 본질적 교육 미제공과 함께 국립대학교 필요 운영 경비 국고 부담 원칙 등을 들어 5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인건비와 같은 기존 고정 비용 외에 원격 수업을 위한 추가 비용이 더 들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등록금을 반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상 초유의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앞으로의 전개와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취지와 내용 앞서 리포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일반 대학생이나 시민들은 등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거리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생들은 원격 온라인 수업의 질이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고등학교 인터넷 강의보다 못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확실히 아깝죠.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도 고등학교 때에서 들었던 강의의 수준이랑 지금 대학교 와서 듣는 강의의 수준이 많이 다르고 또 대학교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강의 수준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사이버 강의로 교수님이 영상 찍어서 올리시고 직접 이렇게 교정을 못 받으니까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실력도 이렇게 느는 거를 잘 모르겠고 일단 수업하는 것 자체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함이 좀 커서 그래요. 크든 적든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반환해줘요. 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반환해줘요. 뭐 전액 환불까지는 솔직히 좀 대학 사정도 있으니까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장학금이라도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남녀노소를 떠나 대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수업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학원 같은 경우에도 수업 안 하면 수업료 안 내거든요. 아이들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받지 않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서비스를 받은 만큼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반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환 액수에 대해선 받은 등록금의 절반 정도는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가 등록금 반환 대학에 세금을 지원하는 데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전액은 반납 안 하더라도 일정 금액은 좀 많이 낮추거나 뭐 70%나 50% 낮추거나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첫지만해서 대학들이 그건 자기네들이 스스로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가장 좋은 거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측은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그동안에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잖아요. 아이들보다. 세금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가는데 거기까지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 대학 쪽에 좀 푸시를 넣어서 거기서 잘 조정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국 대학생 학생회 네트워크는 5만 명 넘는 대학생들과 함께 설문조사와 서명운동, 시국선언, 농성, 행진 등 지난 5개월간 학습권 침해와 등록금 반환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들은 교육부도 대학들도 묵묵부답, 아무런 응답이 없어 집단소송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내게 됐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전대넷 설문조사 결과 99%의 학생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평균값은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대학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일단 뭐 집단 소송은 냈는데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나 하나요? 대학교의 등록금은 네. 대학에 따라서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 네. 천차만별이기는 합니다만 네. 그 대학 알림이에 공시된 전국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적으로 약 67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청구한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하면 네. 6분의 1에서 7분의 1 수준으로 청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등록금 감면에 대한 법 조항 같은 게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그 일단 대학교의 네. 등록금은 그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해당 규칙의 제3조 1항은 네. 등록금의 면제, 감액 조항인데요. 네. 학교회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등록금의 감면은 총장의 재량 사항입니다. 네. 그 규칙에서는 그 감면 사유로 네. 학교 실정, 학생의 경제적 사정, 네. 장학상 필요, 천재지변 등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해당 사유가 발생을 해도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제나 의무 조항은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총장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총장 재량이더라도 수업 질이 떨어졌으니 뭐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학생들 주장이 뭐 경우에 어긋나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등록금의 경우에는 네. 민사상 채무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네. 이제 인강이 진행되면서 네. 등록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실한 비대면 강의로 학습권을 침해받은 학생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서 대학교가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보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앞서 등록금 감면 사유로 천재지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코로나 이것도 뭐 천재지변에 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뭐 감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코로나가 천재지변에 네. 해당한지 여부는 이제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네. 계약상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네.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었는데요. 네. 이번 소송을 통해서 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추후 조정하겠지만 일단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뭐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네.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인지대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소장의 교육부 관리감독 대책 마련 뭐 제대로 안 했다 해서 뭐 부작위로 인한 위자료 뭐 이런 것도 청구했던데 이것도 뭐 성립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이 그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보게 되면 교육부의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네.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네. 교육부의 일반적인 관리 감독 외에 네. 이제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명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난 3월에 인하대 재학생인 이다운 씨는 등록금과 관련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학이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한다라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유였는데요. 네. 현재 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네. 제3조 제1항 제3호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강제성이 없고 네. 감액의 주체도 대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법 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학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한 소송 같은 거는 전례가 있나요? 네, 그 지난 2018년 네. 대법원은 교육 여건 부실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한 수원대학교 네. 학생 42명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대법원은 수원대에게 학생 1인당 30에서 90만 원씩 총 2,5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수원대의 경우에는 네. 당시 적립금에 비해서 네. 교육비 환원율, 전인교원 확보율, 실험 실습비 및 학생 지원비가 모두 대학 평가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네. 이번 등록금 반환 청구와는 조금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미국의 대학들은 네. 한 학기 등록금과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 등까지 일괄해서 받고 있는데요. 네. 하버드대와 브라운대 등의 그 상당 그 유명한 네. 대학들이 네.
이 가운데에서 기숙사비와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생들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 등록금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실제 미국에서도 50개 이상 대학에 대해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학생 개인 단위가 아니라 수십만 명에 해당하는 미국 대학생을 대리하는 집단 소송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전인 미답의 소송을 하게 되는 건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전망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그 코로나라는 그 네.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판단은 이제 다른 많은 계약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소송을 통해서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네. 그 반환 여부뿐만 아니라 그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법 제도의 문제점까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건 뭐 끝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최종범 씨가 2심에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를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공장에서 폐기된 불량 마스크 65만 장을 폐기물 업자에게 사들인 뒤 정부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해 유통업체에 넘긴 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위조 계약서로 150여 명을 속여 전세금 73억 원을 빼돌려 해외로 달아난 50대 공인중개사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액도 고액이어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7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